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형태의 메타 펑션을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 펑션을 일단 구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메타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때 아규먼트는 템플릿 아규먼트에서 우리가 t1, t2 이런 걸 던진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두 개를 던질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 펑션에서 전달된 아규먼트인 t1하고 t2를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볼 타입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이 파란 부분은 명확하게 펑션입니다. 그런데 메타 레벨에서만 작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C++에는 이 메타 펑션을 위한 전용 펑션 구조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펑션에 대해서는 어떤 그 펑션 형태가 구문적인 형태가 있지만 메타 펑션이라는 구문 형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오게 되냐면 C++ 26 스펙까지 메타 펑션이라는 구문은 없는데 메타 펑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근데 26 스펙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노멀 펑션 형태이면서 메타 펑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겁니다. 리플렉션은 일반 함수하고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메타 영역을 넘나들면서 값을 계산하거나 메타를 생성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의문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결국 구문도 지원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1998년부터 지금까지 메타 펑션을 만들어 왔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우회로를 열어준 녀석이 뭐냐면 바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메타 펑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은 크게 프라이머리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화라고 해서 부분 특수화, 명시적 특수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템플릿 파라미터 팩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템플릿 파라미터 팩에서 매핑 관계를 배웠었거든요. 그럴 때 이 명시적 특수화는 매핑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명시적 특수화라고 불러요. 이 경우는 결국 모든 구체적인 타입들이 이미 결정이 나서 더 이상 템플릿에 영향을 안 받는 형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템플릿 아규먼트가 비어 있으니까 형태는 템플릿 형태를 띄고 있지만 파라메타가 없는 거예요. 템플릿 파라메타가. 부분 특수화는 일단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뭐 T든 F든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 대상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파라미터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파라미터 매핑한 결과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소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특수화라고 불러요. 프라이머리 템플릿은 파라메타 매핑을 할 대상이 있습니다. 템플릿 파라메타가 있고 그 결과가 곧바로 똑같이 여기에 뭘 사용되냐면 템플릿 아규먼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 경우를 프라이머리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메타 펑션을 구축할 때에 이거를 최대한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메타 펑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수화라는 메커니즘이 일단 존재하지 않으면 특수화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메타 정보를 기술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1998년도에 클래스 템플릿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형태의 특수화를 다 지원했습니다. 프라이머리부터 부분 특수화, 명사 특수화를. 그런데 펑션에 대해서는 여기는 첫 번째에 있는 프라이머리 템플릿하고 명시적 특수화만을 제공을 했어요. 부분 특수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는 힘들었어요. 명시적 특수화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존재하는 모든 타입만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1000개면 1000개, 그 다음 미래에 있는 타입까지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명시적 특수화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버전에 와서는 variable templet이라는 게 추가가 되어져요.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variable templet입니다.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인데 위에 템플릿이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variable 템플릿이 이 녀석은 어디까지 되냐면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variable 템플릿도 메타 펑션을 만들 때 유용하겠네. 이런 생각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슈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최근 버전에서는. 최종적으로 구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구현자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컴파일 속도가 빠르고 문제가 없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선택 방법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구현을 할 거냐 아니면 버레어 템플릿 기반을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얼라이언스 템플릿 현 시점에서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프라이머리 템플릿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부분 특수화, 명시적 특수화까지 얼라이언스 템플릿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까지는 이 얼라이언스 템플릿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이 표준위원회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C++20에 있는 모듈을 추가하면서 이 얼라이언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듈 내에다가 어떠한 타입을 만들어, T라는 타입을 만들어서 유진 구문으로 F는 T다 해서 F라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요. 만들면 이 F라는 이름이 딱 밖으로 나가서 존재를 합니다. 밖에서 보면 T가 보이고 F만 보이도록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구현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C++ 역사에서 이 얼라이언스 템플릿을 그냥 어떤 식으로 명시했냐면 그냥 동격이야 이런 식으로 기술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동격이 되면 안 된 녀석이고 굉장히 숨어있는 능력이 많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스펙에서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요, 실은. 또 23 스펙에서도 이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합니다. 근데 26 스펙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요, 실은. 굉장히 재정이란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서 말합니다. 스펙 문서에서는 underlining typ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underlying type에 대한 마치 포인터로 또는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얘가 다른 타입을 가리키는 용도의 포인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에 있는 리플렉션 펑션에는 또 이 관련된 4개 정도의 함수를 또 추가를 해줍니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에다가 이제 D로 붙여 D-얼라이언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그 대상으로 옮겨 탑니다. 또 이 대상에 또 이렇게 다른 타입을 계속 옮겨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얼라이언스가 또 다른 얼라이언스를 다시 얼라이언스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얼라이언스가 또 다른 얼라이언스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타입을 갈 거잖아요. 그거를 쭉 추적할 수가 있어요. D-얼라이언스라는 메타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리플렉션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녀석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얼라이언스 기반으로 그냥 코딩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뭘 쓰고 있냐면 부분 특수하고 명시적 특수를 쓰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메타 프로그램 쪽에는 그 버레이어 템플릿 기반, 그 다음에 얼레스 템플릿 기반으로 그 코딩을 단순화시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은 클래스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구현합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트레이스 타입은 인테그럴 컨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상속받아서 비워주면 타입 트레이스의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만족합니다. 그럴 때 요 클래스 이름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펑션의 이름하고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어떻게 전달한다는 소리냐면 요 이름을 가져와서 쓰면서 여기 이름을 쓰면서 여기다가 뭘 전달하는 소리냐면 요걸 전달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함수에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그 아규먼트하고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하는 값은 어디 있냐면 이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데 그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는 뭘 통해서 추적하냐면 파라메타 매핑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구하면서 호출 가능한 녀석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여기도 호출 가능할 거고 여기도 호출 가능할 거예요. 왜냐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들 사이에서 뭘 합니까? 요 녀석하고 여기 있는 요 TF하고 해서 뭐라냐 여기는 요거 여기죠.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요 녀석을 파라미터 매핑을 구할 수 없으면 그 녀석이 좀 더 특수화된 녀석이라서 그 녀석이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요 녀석은 10번째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 10번째 아래에 10번째 클래스 아래에 있는 밸류가 리턴 값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규먼트가 이거고 함수는 얘로 호출한 거고 그래서 요 녀석하고 매핑되는 걸 해봤더니 이렇게 하고 돼서 얘는 호출할 수 있고 얘는 호출이 안 되잖아요. 파라미터 매핑이 실패하니까 그리고 얘 하나만 남잖아요. 그럼 하나만 남으니까 얘는 요 녀석을 의미한다는 게 밝혀지고 그 아래에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내가 원하는 value 즉 리턴 값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설계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normal template class base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구현할 때 프라이머리 템플릿 만들고 이 부분은 이제 부분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 매핑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두 개는 해야 되는데 두 개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여기에 그 템플릿 아규먼트로 들어가니까 이걸 프라이머리인데 얘는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산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템플릿 아규먼트. 그래서 이건 부분 특수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템플릿하고 부분 특수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그때 요것만 딱 바꾸는 겁니다. 같은 게 들어오면 true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 false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가져와서 언더바 v라고 만들어서 벌의 템플릿 만듭니다. 일반 변수 선언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전달하고 거기 내부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 TF가 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거고 그 안에 있는 밸류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보면 const export 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스태틱은 없어요?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내에서 스태틱을 쓰게 되면 이 스태틱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이 클래스라는 거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이때의 이름에 대한 모든 룰은 누굴 따르냐면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룰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돼요. 즉 클래스가 external linkage 를 가지면 얘는 external linkage를 가져요. 그래서 external linkage를 가지게 되면 여러 곳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ODR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ODR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요 경우는 달라요. 여기에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임스페이스 스태틱을 사용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CPP 파일 하나가 있으면 인석이 TU가 되잖아요. TU를 만드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이 TU 안에만 존재하는 이름, 그래서 얘는 인터널 링크해즈가 되어버립니다. 즉 외부에서 이 이름 자체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ODR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ODR을 논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만 존재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스태틱을 쓰면 안 돼요. 일단 ODR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지 ODR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면 이제 그 지역 그 TU마다 들어가 있는 각각 개별 변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태틱을 쓰지 않는 대신 const export를 쓰게 되면 inline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 이름 자체는 external linkage를 갖고 ODR 문제가 발생할 건데 inline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안에 등장하는 메타 함수는 const export라는 이름으로 변수죠. 변수에 대해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버라이어티 템플릿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특수화를 지원을 하니까 이런 버전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 코딩에서는 특수화를 어디다 사용했냐 특수화를 쓰는 위치를 보게 되면 이 클래스에다가 특수화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어떻게 하냐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템플릿에서 그냥
결과만 가져와서 쓰는 형태였었죠. 이제는 거꾸로 뒤집어서 벌의 템플에다가 특수화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이제 매핑 관계를 쓸 수가 있겠네요. 이름은 얘고요. 그 다음에 T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뒤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들어가는 TF가 이렇게 됩니다. 템플릿 아규먼트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T가 들어가는데 템플릿 아규먼트로는 TT가 들어가요. 지금 거의 여기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여기는 클래스를 만든 거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값을 받도록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T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TF가 그대로 프라이머리 템플릿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되는 게 프라이머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대신 값을 결정해서 집어넣은 거죠. 값을 결정해서 클래스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클래스를 특수화를 시키면서 그때 맞는 값을 세팅해 놓고 그 결과를 이제 버라이어티 템플릿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제 역전시켜서도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이제 특수화를 기본으로 하는데 템플릿 기반의 특수화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버라이어티 템플릿 기반의 특수화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후처리는 또 다른 녀석 같은 이제 맡겨서 처리를 하는 구조를 따르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따르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만든 메타 펑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스펙 문서에 있는 내용과 좀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우리가 메타 펑션을 만들었어요. 이 t is same이라고 했는데 이제 표준에 이제 is same이 이제 제가 만든 이 same하고 같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본 거예요. 그럴 때 템플릿 특수화 기반으로 하는 거, 그 다음 버라이어 템플릿 기반으로, 버라이어 템플릿에 대한 특수화를 기반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이 펑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타입을 넘기고, 그 타입에 대한 결과를 계산할 때에 인테그럴 컨스턴스를 여기 사용하고, 여기도 인스턴스 컨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타입을 넘기고 그 값을 리턴할 때 인터그럴 컨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하는 걸 뭐라 부르냐면 17 스펙에 있는 바이너리 타입 트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기반 특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기반 특성은 뭐로 구현하냐면 인테그럴 컨스턴스를 가져와서 그 값을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타입 트레이스는 두 개의 타입을 일단 타입 아규먼트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타입 아규먼트가 가지고 있는 릴레이션을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타입이 정확하게 같은 타입이냐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타입 관계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트레이스가 바이너리 타입 트레이스인데 그때의 기반 클래스는 인테그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 바이너리 타입 트레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스펙 문서에서는 이제 17 스펙 이전에 이러한 그 내용이 암묵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17 바이너리 타입 트레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